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2021학년도 교육대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인 중에 실제로 면접을 보는 교수가 있어서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똑똑하고 씩씩한 학생보다 겸손하고 침착한 학생이 좋다라는 결론입니다. 똑똑하고 씩씩한 학생 누구나 선호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러한 친구들이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 선생님을 힘들어한다. 너무나 똑똑해서. 그리고 부모님과 논쟁을 많이 한다. 더 나아가서 교단에 섰을 때 동료 교사, 교장, 교감 선생님과의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겸손하고 침착한 학생은 향후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동료 교사와 원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부모님과 대화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똑똑한 선생님들은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대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초등교사인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향후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 학생들이 초등교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년을 미리 앞당겨 보고 있는 거죠. 욕심이 좀 많은 편이죠. 이 학생들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교대에서 교육을 잘 받고 4년 이후에 교단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세요. 자네가 예비 교사로서 만약에 교단에 선다면이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3인데 예비 교사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4년 이후에 교단에 설 것까지 상정해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침착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욕심이 참 많은 면접관 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면접관이 좋아하는 침착하고 겸손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 책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3초가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했죠. 물론 요즘에는 비대면 또 영상 업로드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지만 실제로 면대면 면접을 보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처음에 조교가 문을 두들겨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녹화하고 들어가서 똑바로 서서 정중하게 목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똑바로 서서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드렸을 때 야, 이 녀석 참 정중하구나, 예의 바르구나, 면접관이 우리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 있으면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살짝 목례하고 자리에 앉아서가 중요한 거죠. 앉아서 이 정도까지가 3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 만날 때 선입견이 있지 않나요? 참 침착하구나, 겸손하구나, 따뜻하구나. 저 친구 굉장히 똑똑한데? 아니, 좀 건방진데? 오만한데? 라고 하는 것은 앞에 3초의 행동을 보고 다 판단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조가 되겠죠. 그렇게 정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말이 상당히 빠르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아니면 더듬더듬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또 어투도 점잖게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한다면 겉과 속이 똑같은 명실상부한 사람으로 판단되지 않을까요? 아, 저렇게 정중한 태도도 지니고 어조까지도 차분하고 침착하구나.
저런 사람이 향후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에게도 따뜻한 가슴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또 부모와 만나서도 침착하게 부모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한평생 교단에서 동료 교사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도 원만하게 대화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최적화된 답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직, 인성, 적성, 항상 인성에 관한 문제, 적성에 관한 문제, 교양에 관한 문제, 시사에 관한 문제를 적확하게 답변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를 파악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직 인적성 문제가 분명히 따로 출제가 되는 대학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아니면 즉석에서 즉문즉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침착한 모습으로, 그리고 교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이렇게 끄덕이는 리액션을 보여주었을 때 참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도 깔끔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거기서 인성이 잘 돼 있네. 또 교사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갖추고 있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또 중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해보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1분,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번 시간에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합격한 사례도 들려주고, 또 여러분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어요.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살짝 일어나서 목례하고, 앉았던 자리를 살짝 의자를 반듯하게 놓고 똑바로 서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엉덩이를 완벽하게 보이지 말고 살짝 어려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차분하게 걷고, 문을 닫고 나가기 바로 직전에 살짝 목례로 인사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라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꼭 하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도. 군더더기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물론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됐습니다, 그냥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 저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때를 쓰면 곤란합니다. 이미 그것은 진 거죠.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지막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중간중간 면접 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링크해서 준비한 것을 표현하고 나와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면접의 달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면접관이 좋아하는지, 또 어떤 학생들을 면접관이 싫어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이번에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겸손하고 침착한 학생, 바로 채점관이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1분 이내로 요약 정리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